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려면 요약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요약 정리. 뭘 요약 정리 하셔야 되겠어요? 어떤 게 3페이지로 설명이 돼 있어요. 3페이지로 뭐 그림도 뭐 한 2-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도 있고요. 막 설명도 많이 있죠. 설명도 많이 있는데 얘를 가져다가 요 내용을 내가 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하겠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죠. 글은 요약 정리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하시는데 뭘 요약 정리를 못 하시냐면 그림하고 표를 요약 정리를 못 하세요. 그림을요, 요약 정리하는데 요 책의 그림을 요대로 갖다가 쓸 수 있죠. 요 그림이 좋으면. 근데 요 그림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면 안 돼요. 최대한 간략화해야 돼요. 최대한 간략화. 간략화 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어떤 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을 누구라도 보고 아 이건 무슨 그림이다. 뭐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걸 딱 알 수 있게 표현을 해주는 게 그 그림이잖아요. 그 개념도. 근데 여러분들 저는 설명을 하려고 여기에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답은 내가 어떤 답을 쓸 때는 채점하는 사람이 아 이거 무슨 그림이네라고 딱 알 수 있는 그림만 딱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런 자질구레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요약 정리를 하는데 개념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 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이거에 대해서 쭉 뭔가 그림도 있고 표도 있고 막 설명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얘를 딱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딱 이렇게 된다. 라는 식으로 요약 정리를 하셔서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거죠. 왜 서브노트를 만드냐면요. 이거를 다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요약 정리해서 개념을 중심으로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암기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서브노트가 왜 필요하냐면 암기하려고 필요한 거예요. 서브노트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많이 다른 학원들에서도 막 서브노트 만들어야 된다. 근데 왜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요, 얘를 암기하려고 최종적으로 서브노트는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 서브노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관식 서술형 시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암기라고 하는 거는 결론은요, 이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무기예요. 여러분들의 최종 무기가 서브노트라고요. 시험장에 갈 때 서브노트가 없이 합격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없어요. 한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100%는 아니라고 제가 99%는 다 서브노트 가지고 하셨어요. 자기가 만든 서브노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 이제 예외적인 이제 제가 질문 받은 거 서브노트를 꼭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만든 서브노트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서브노트는요, 자기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서브노트는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다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정보통일 기술사 합격하시는 어떤 분이 서브노트를 만들었는데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그분 서브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참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냐면 그 서브노트는요. 그리고 이제 서브노트라는 거는 어떤 분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만들면서 이 사람은 서브노트를 만들 때 여러분들 고민 대단히 많이 하세요. 사실은. 그냥 내가 이 3페이지를 어떻게 정리를 하지? 이 고민도 하고 저 고민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 고민의 과정이
다 시험에 반영이 돼요. 근데 이미 만들어진 거를 가져다가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고민의 과정이 없잖아요. 이 서브노트를 암기하기 쉽겠냐고요. 암기하기 쉽지가 않다고요. 암기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 서브는 잘 돼 있는 거 보면 이해는 돼요. 근데 잘 돼 있어요. 근데 암기는 안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쓰셔야 되는데 내가 만든 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민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암기도 쉽게 이거보다는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고민의 과정이 있어야 암기가 쉽게 되냐면 자기가요 고민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의 노력이 없는 거를 잘 암기가 안 돼요. 여러분들 제 책 가지고 암기해 보려고 하세요. 안 돼요. 이게 되겠어요? 어떻게 암기가 돼요? 그게 당연히 안 되죠. 자기가 요약 정리한 거를 가지고 암기를 해야만,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의 고민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암기가 쉽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컴퓨터로 정리하시는 분 계시죠? 컴퓨터로 정리하지 마세요. 컴퓨터로 정리는요, 어떤 때 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저는 수기로 항상 정리를 하라고요. 수기. 직접 써서. 왜냐하면 한번 써보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컴퓨터로 정리하면 이 자판 두드리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는 달라요. 자판은요, 훨씬 더 암기력이 약해요. 내가 직접 쓰는 게 강하고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수기로 써가지고 서브노트를 정리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남아서 얘를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런 때는 컴퓨터로 하셔도 돼요. 근데 최초에 만드는 거는 수기로 하셔야 돼요. 수기로. 써봐야 돼요, 직접. 써보고 그림도 내가 직접 그려보고 하시면서 그거를 가지고 암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방법상으로 볼 때는. 뭐 컴퓨터로 정리하면 안 돼요? 돼요. 되는데 왜 굳이 더 시간이 걸리는 방법을 택해서 하시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공부는요, 제가 그 공개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무식하고 어렵게 공부를 해야 많이 남는 거예요. 어렵게. 내가 고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책을 봤는데 눈으로 보고 이해했어요. 이해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일주일 후에 물어보면요, 생각 안 나요. 어렵게 고민하고 이게 뭐지 막 하고 찾아보고 이런 게 머리에 남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무식하고 힘들고 어렵게 공부를 하라는 거는 가능하면 어렵게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많이 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기 때문에요, 요령이라는 게 없어요. 요령이라는 게. 우리가 객관식이면 볼펜이라도 굴려보죠. 근데 볼펜도 굴릴 수가 없어요, 얘는. 머릿속에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령이나요, 이런 게 통하지가 않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들어서 암기를 한 다음에 얘를 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못 쓰면은 점수는 안 나와요. 뭐라도 쓰면 점수는 나가요, 1점이라도. 근데 제가 이제 10문제, 12문제를 다 풀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왜 풀라고 하냐면 손이라도 대셔라. 손이라도 되면 1점이라도 나가요. 근데 손도 못 댔다. 빈 공란이다. 그러면 빵점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주관식 서술형이기 때문에. 뭐라도 내가 개념이라도 2줄 써놨어요. 그러면 1점이라도 줘요. 근데 이것도 안 썼어요. 그러면 빵점이에요. 당연하죠. 이제 그 다음에 그런 분이 계세요. 이제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제 공부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제 뭐하고 뭐가 다르냐면
여기가요, 필기 합격이에요. 필기 합격점. 여기가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출발점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 뒤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살아온 게 다르고 내가 배운 게 다르고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다르고 경험한 게 다르기 때문에 출발점은 다 달라요.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리고 이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얘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거죠. 일직선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이분은요, 다른 분은, 어떤 분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필기 합격까지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가장 빠른 합격길은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출발점이 다르다. 모든 사람이 여기 8분, 9분 계신데 모든 분의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게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훨씬 앞서 계신 분도 있어요. 여기에 제가 모르겠지만 훨씬 앞서 계신 분도 있고,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게 많고 내가 공부한 게 그동안 많이 있었으면 훨씬 다른 사람보다 이해도가 빠르니까 훨씬 앞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배우는 건 똑같이 배우지만. 그러니까 출발점은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요. 그러면 출발점은 다 다르지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직선으로는 가야 되잖아요. 직선으로. 가장 직선으로 가는 방법 중에 이렇게 안 가려면요, 이렇게만 안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만 안 가면 되잖아요. 그냥 직선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가면 최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방법은요, 없어요. 이렇게 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뿐이 없냐면요, 무식하게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하게 공부하시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너는 왜 공부를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는 왜 공부를 그렇게 무식하게, 왜 나 현대적으로 안 하니? 현대적이라는 게 이 공부는 필요가 없어요. 무식하게 서브노트 만들어서 외우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무식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끈기 있게 하셔야 돼요. 끈기 있게. 무식하게 서브노트 만들어서 외우셔야 되고요. 끈기 있게, 지치지 않게끔 자기를 관리해 가면서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저한테 면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분들이 얼마 정도면 합격할 수 있어요? 항상 그거를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항상 답변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가정하에서 2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답변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출발점을 몰라요. 저는 그냥 이분이 정보통신 쪽에서 지금 현재 나이까지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그냥 기본 상식이 있다, 이거를 가정하고 한 거예요. 출발점이 훨씬 뒤에 있으면요, 더 늦게 될 수도 있죠. 2년 더 걸릴 수도 있죠. 이렇게 하더라도. 근데 그 말 속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열심히. 그 정말 열심히는 뭐 측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라는 게 다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제가 말하는 정말 열심히는요, 모든 걸 다 이쪽에 내가 포커스를 두고 생활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무식하게라는 방법에는
무식, 아무런 정보도 없이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정석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원칙을 지키면서 공부하는 게 무식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공부는 방법이 없어요. 무식하게 외우는 게 최선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생겨요. 뭐냐면, 제일 여러분들 필기시험 합격으로 가는 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어려운 게요, 서브노트를 만들고 암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요, 대부분 6명, 10명이 동시에 시작했으면 이 서브노트를 만들고 암기하는 과정을 끝내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는 줄 아세요? 10분이 시작을 동시에 했으면요. 6분은 못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저는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동안의 경험이나 퍼센테이지로 따져봤을 때, 여기 지금 10분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4분뿐이 못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요,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무식하게 하신 거예요. 무식하게 뭐 하셨겠죠. 근데 열심히 하셨겠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무식하고 끈기 있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공부하는데 시간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서브노트를 정리하는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려요. 왜 많이 걸리냐면요, 서브노트를 정리하는 것 자체만 해도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다 근무를 해오셨다고 하지만 자기 분야에서만 근무하신 거잖아요. 여기는요, 전체 과정을 한번 다 훑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접해보지 않은 개념들이 막 이제 수두룩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접해보지 않은 개념이나 들어는 봤지만 안 들어본 개념도 있고, 막 들어본 개념도 있고, 뭐 경험했던 것도 있고,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것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는 당혹스럽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잘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막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서브노트를 그냥 내가 보고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해를 해야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서브노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투자가 많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서브노트 정리하는 게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경험한 거는 바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정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6개월 안에요, 서브노트까지 정리를 끝내시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6개월 후에 바로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면 합격할 수 있지 않아요.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서브노트까지 정리하고, 서브노트를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서브노트 전체를 암기하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일부분을 몇 가지 그 중에 한 30%나 이 정도는 암기가 돼 있겠죠. 30%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최소한 서브노트 정리했으면. 물론 다는 다 암기가 안 돼요. 그러면 서브노트를 현실적으로 정리하고 일부에 대해서 암기까지 하는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 이거 자체도요, 어려워요, 상당히. 쉽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해보세요. 해보면요, 엄청 어려워요. 저 서브노트 정리하는데요, 8개월 걸렸어요. 서브노트 정리하는 데만. 제가 그 다음에 6개월 더 공부하고 합격을 했어요. 서브노트 정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것만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것만 6개월 안에 하겠다. 이거는 대단한 목표예요, 사실은. 6개월 안에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무식하게 해야 되잖아요. 서브노트를 무식하게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무식하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서브노트를 정리하는데 내가 하루에 1시간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해요, 그러면 서브노트 정리조차를. 하루에 1시간씩 내가 공부하겠다? 기사 공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얘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암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서브노트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서브노트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직 못 느끼셨겠지만 나중에 느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일단 제 말을 믿으세요.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빼냐고요. 나 직장 생활해요. 직장 생활하고요. 매일 회사에 가야 돼요. 야근도 있어요. 아, 그리고 회식도 있네. 아, 그리고 집안 행사도 있어. 애들은 뭐 어디 가자고 쫄라대. 시간이 안 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요. 이런 다 필요 없고요. 공부할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할 시간을. 나 그냥 오늘 여기 처음 와서요. 그냥 정보통신 기술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민을 하고 오셨겠죠. 고민하고 오셨는데 그냥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뭐냐면 토요일 날마다 학원에 오프라인으로 와서 내가 열심히 듣는 것만 잘하면 되겠지. 절대 안 돼요. 열심히 들어서는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렇게 생겼구나, 정보통신 기술사 과정이. 이런 거는 느끼시겠죠. 근데 머릿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를 통째로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통째로 넣어놓고, 이거를 통째로 넣었다고 해서 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일단 근데 이게 통째로 들어가 있어야 그 다음부터 뭔가를, 이게 통째로 머릿속에 내가 돌리면서 뭔가를 응용하고 막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정도까지 오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뭔가를 더 가미해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세 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세 페이지를 어느 상황이 되냐면요. 이 세 페이지를 한 줄 정리, 두 줄 정리, 반 페이지 정리, 한 페이지 정리. 얘만 가지고 얘를 10페이지로 늘려 쓸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일단 얘가 이거를 요약 정리한 게 머릿속에 있어야 뭐 한 줄 정리를 하든지 두 줄 정리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얘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래? 라는 게 돼야 돼요. 얘를 두 줄로 쓰면 뭐라고 할래? 반 페이지로 너는 어떻게 정리할래? 이런 게 돼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첫 단추가 이건데, 그러려면은 제가 아까 요 시간 확보.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가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요. 시간 확보를 어떻게 할지. 근데 나 직장 안 다녀요. 시간 많으시죠? 근데 시간 많으시면요.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할지. 시간이 많으신 분은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할지. 시간이 없으신 분은 시간 확보를 어떻게 할지.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정보통신 기술사를 2년 안에 합격하기 위해서 과연 나는 시간 확보하고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요, 여러분들 뭔가를 희생하셔야 돼요. 내가 야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직장 생활 하니까 야근하셔야죠. 정말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잘리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면 나는 야근을 내가 밥 먹듯이 해야 되는 회사에 다닌다. 그러면 시간 확보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난 저녁 시간은 일주일에 한두 번뿐이 안 나요. 그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포기해야 돼요? 잠을 줄이셔야죠, 잠을.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잠을 줄이겠다. 나는 잠 서너 시간뿐이 안 자요. 서너 시간뿐이 안 자는 분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한 7시간 자거든요. 그러면 5시간으로 줄이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 공부를, 그리고 저녁에 시간이 안 나시잖아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하셔야죠.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럼 술 끊으세요. 술 끊으셔야 돼요. 나는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술을 마셔야 돼. 술을 마시면요. 술을 마시는 건 좋아요. 마실 수 있고, 내가 그날 바로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할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술 마실 수 있죠. 근데 숙취가 2, 3일 가. 그러면 술을 끊으셔야죠. 그게 맞죠. 3년 동안요, 술 끊으시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희생해야 된다고. 내가 주말에 우리 애들은 너무 놀러 가는 걸 좋아해서 매일 데리고 가야 돼. 그거 당분간 안 하셔야죠. 몇 년간. 공부하셔야 되니까, 시간 확보를.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시간이 많이 남으면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이 없다고 하면 시간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절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못 빼겠다. 죽어도 나는 못 뺀다. 그러면 시간 날 때 다시 오세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내가 시간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그때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시간 확보를 내가 절대로 못 하겠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는 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 확보가 안 되고 이제 그러면 토요일 날마다 나오시면서 그냥 수업만 듣고 가시고 공부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또 이 과정을 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돈 아깝게, 뭐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돈 아깝게 왜 돈을 그렇게 쓰냐고요. 아예 할 때 확 몰아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제 생각에 단기간에 최대한 빠르게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서 끝내는 게 최선이에요. 중간에 내가 나 내년에 외국 가야 돼. 내 6개월 후에 외국 가야 돼. 그런 분도 하지 마세요. 외국 가서 한 1년 동안 살다 외국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 분은 하세요. 근데 외국 가서 뭐 안 돌아온다거나 그러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이제 더 계속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이제 1시간 정도 더 하고 이제 수업은 한 1시간 정도만 이제 할 거고요.